내게 있어서는 다른 모든 정열이 불타고 있는 짧은 동안이 아니고서는 야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순간이 한 번만 있어도 넉넉히 다시 한번 해보았을 것이다. 슈왈저 씨의 이 친절한 권유에 나는 그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그의 행정면의 어떤 정책에 대해 내가 느끼고 있던 그의 재능에 대한 존경을 더욱 깊게 했다. 특히 화친 조약은 그가 인류 정치가인 것을 보여주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의 전임자들, 물론 내가 일종의 수상으로 보고 있었던 뽕파두르 부인도 그 속에 포함시켜서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는 그다지 존중하지 않았으므로 신은 더욱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래서 뽕파두르 부인이나 이분이나 둘 중 누군가가 상대를 밀어내게 되리라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슈아젤 씨가 승리를 차지하도록 비는 것이 프랑스의 명예에 대한 기원이기도 하다고 나는 믿었다. 나는 언제나 뽕파두르 부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출세하기 전에 에티올 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무렵 뽀플리니에르 부인 댁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였다. 그 뒤로 그녀가 디드로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다는 것도 내게 관련된 그녀의 모든 행동도 나로서는 모두 불쾌했다. 즉 라밀의 향연과 사랑의 시신들과 마을의 점장이에 대한 그녀의 태도도 불쾌했다. 나는 이 마을의 점장의 성공에 따른 이익을 조금도 받지 못했다. 게다가 또 어떤 기회에서도 나를 도와주려는 태도를 부인은 전혀 보이지 않았음을 언제나 나는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랑지 기사는 이 부인을 칭찬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라고 내게 권하며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리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권고에 나는 분개했다. 그것이 기사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이 사람은 무해무득한 사람이라 오직 남의 압력에 의해서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 그의 권고에 대한 경멸을 그에게 숨기지 않았으며 또 이 총희 뽕파두르 부인에게 내가 그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음을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런 모든 것은 내 스스로에게 향한 울분의 자신의 이해관계까지 겹쳐서 슈아젤 씨에게 희망을 거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의 재능뿐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감탄에 사로잡혀 그의 친절한 의향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한편 숨어 살기 때문에 그의 취미라든가 생활 태도는 전혀 모르고 무조건 그를 국민과 나를 위한 복수자로 생각하고 있던 나는 당시 민양론을 퇴고하기에 여념이 없던 때였으므로 그 가운데 전임 대신들과 그 사람들을 능가하려는 현 대신 슈아젤 씨에 대해 내가 생각하는 점을 한마디 써 넣었다. 이런 경우 나는 늘 정해 놓은 방침을 어겼으며 또 같은 논문 가운데서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칭찬하거나 비방할 경우에는 아무리 의심이 많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대상자를 잘못 보지 않도록 그 찬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는 미처 못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너무 어리석게도 안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누가 오해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었다. 그것이 옳았는지 어떤지는 추후에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항상 여류 작가들과 관련을 가졌다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의 불행이 되어 왔었다. 나는 적어도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귀찮은 일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했다. 이 경우에도 불행은 나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하나 룩상부르 부인은 내가 아는 한 결코 그러한 정열에 사로잡히는 일은 없었다. 그러나 부플레르 백작 부인은 그러했다. 그녀는 한편의 산문 비극을 썼다. 그것은 먼저 꽁띠 대공의 주위 사람들에게 읽힌 다음 회람되고 칭찬을 받았지만 그런 칭찬에 만족하지 않은 부인은 나의 찬사도 받고 싶어 그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요구해왔다. 그녀는 나의 칭찬을 받기는 했으나 그것은 꼭 그 작품에 어울리게 사소한 것이었다. 그리고 기특한 노예라는 작품은 오로노코라는 별로 유명하지는 않으나 번역이 된 어떤 영국 희곡과 매우 비슷하다는 말을 그녀에게 했다. 그런 주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플레르 부인은 내게 감사하며 주위의 말씀은 고마우나 자기 작품은 그 영국 작품과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 표절에 대해서는 부인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말한 것도 단지 내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도 그 뒤 가끔 나는 질 블라스가 대사교의 설교에 대해 이행한 의무란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부플레르 신부나 또 나 때문에 여류 작가로서 참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부플레르 부인을 제외하더라도 원수 부인의 친구들은 모두 나와 친하게 사귀는데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 중에는 에노 법험장도 있다. 그는 작가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의 공통된 결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중에는 또 대팡 부인과 레스피나스 양도 있었다. 이들 둘은 모두 볼테르와 친하며 달랑베로의 친구이기도 했다. 이윽고 레스피나스 양은 달랑베로와 동거 생활까지 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일은 떳떳한 일로 거기 대해 특별하게 이러니 저러니 할 무엇이 없다. 나는 처음에 대팡 부인에게 큰 관심을 가졌었다. 그녀의 실명은 내 눈에 동정의 대상으로 비쳤다. 그러나 그 생활 방법은 나와는 딴판이어서 내가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그녀의 자는 시간이었다. 시시한 제사들에 대한 끝없는 정열, 좋든 나쁘든 출판된 것은 휴지 조각 같은 것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점, 그 완고하고 상식을 벗어난 신탁, 비슷한 말, 찬성이고 반대고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열중하여 경련을 일으키지 않고는 아무 말도 못하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편견, 꺾을 수 없는 고집, 정열에 의한 그릇된 판단을 하는 데서 오는 부조리한 열광, 그런 모든 것들이
부인을 위로하려는 나를 실망시키고 말았다. 그녀도 그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그녀는 울화가 치밀었다. 그러한 성격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충분히 알고는 있었지만 나는 우정에 괴로워하기보다는 그녀의 정오를 괴로워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룩상부르 부인의 친구들 중에 나의 친구는 별로 없었다. 그녀의 가족 중에 나는 적이 꼭 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